네, 안녕하세요. 김숙희입니다. 가을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멋진 10월에 우리 만나요. 우리 이 멋진 10월에 언제 만날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오늘 멋진 10월에 이 좋은 자리에 저희 아메이 스토리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누 다이아몬드 김숙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나 그랬듯이 저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결혼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박이 전에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울트라 빨대를 갖고 남편 등에 확 꽂고 진물이 다 쏙 빠질 때까지 남편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내조라 그러죠. 남편 내조라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살고 있을 때 한 번도 결혼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크면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은 아침에 우리 남자분들 까만 구두만을 이렇게 신으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을 잘할 수 있도록 밥을 다 해놓고 구두를 침을 팍팍 발라가면서 구두를 닦아놓고요. 나갈 수 있도록 딱 해놓고 그 바지도 세탁소에서 갔다 오면은 그 두 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쫙 있잖아요. 칼날처럼 군대에 그 군인들이 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려서 어쨌든 제 남편은 나가면은 완벽하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임무인지 알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저의 미래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스스로 현실 점검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현실 점검을 하시게 되죠. 그쵸? 저는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유치원 6살, 7살 때 이미 그때 현실 점검이 됐던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느냐. 남편이 저녁에 빨리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음주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우유랑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도착해서 차 안에서 자다가 전화를 못 받거나 아니면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에서 아저씨가 차에서 잠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들겨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실 점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연년생 아이를 둘 다 키우고 있을 때 남편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남편이 혹시 무슨 일 생기면은 내가 30대 후반인데 아이들을 둘을 어떻게 키우지? 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 믿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믿지 말고 너무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너 인생을 찾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의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생활비를 다 쓰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다음에 결혼해서 크면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었어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을 가면서 비교하지 않으시나요? 비교하시죠? 또 남편도 비교하잖아요. 또 아내도 능력 있는 아내하고 비교하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은 대문이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갔다 오면은 저희 집은 시골이잖아요. 그 집 엄마와 저희 엄마를 비교를 하면서 정말 엄마한테 그랬어요. 내 친구 집에 가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고 하얀 침대가 있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피아노를 치고 막 그렇게 비교를 하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마냥 부러워서 요즘에 부모가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비교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옛날에 뭐라 그랬냐 학교 다닐 때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엄마한테 악담으로 하더니 왜 엄마처럼 살고 있느냐. 남편 믿지 말고 너도 너 인생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현실 점검이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밑에 집에 아랫집에 어떤 아이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언니
어차피 아저씨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둘 데리고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아는 동생이 와서 마사지를 해준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 데리고 밤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받고 나니까 미안해서 하나 사가지고 온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GNH 로션이에요. 그때 그냥 오기가 미안해서 그 당시에는 그 GNH 로션이 빨간 뚜껑이었거든요. 그 로션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왔어요. 아, 젊은 아이가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와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물건을 팔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고 저는 되게 미안해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가 가격이 4,900원인가 됐었거든요. 4,850원, 900원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사가지고 집에 와서 바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뭔가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면서 제가 일을 찾고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속옷 가게를 겁도 없이 경험도 없이 200만 원 들고 가서 목 좋은 데 남편의 상의도 없이 가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게 보디가드 트라이 속옷 가게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 오전에 엄마들하고 놀고 낮술도 마셔보고 비 오는 날 막걸리도 마셔보고 그렇게 놀았는데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제가 또 느끼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속옷 가게를 차렸어요. 계약을 하고 오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너의 미래는 오빠야.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무슨 일을 하냐고 저희 남편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금도 이렇게 받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속옷 가게 사실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근데 남편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제가 속옷 가게를 해서 그 당시에 250만 원에 350만 원을 제가 번 거예요. 뭐 관리비 빼고 뭐 빼고 다 하고 나니까. 여자 수입이, 지금 그 정도 수입이면 저희가 플래티늄 매달 21% 했을 때 그 수입이죠. 250만 원. 그 수입을 제가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남편 수입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걸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를 딱 3개월 하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속옷을 정말 많이 팔아서 이 정도 수입을 능가하지는 못하겠구나. 제가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번 게 350인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6개월 돼서 가게를 내놓기 시작해서 정리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밑에 집에 엄마한테 가서 그 빨간 뚜껑 있는 것 좀 로션 다 썼으니까 좀 줘봐 라고 했어요. 근데 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안 받는 거예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 거예요. 요즘에 그쵸, 전화 안 받으면 암회사 반하는 거라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연락도 안 돼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게에 온 손님들한테 그 빨간 뚜껑 로션이 아미에서 나오는데 그거 좀 사고 싶어 사람들한테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품 쓰는 사람이.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지금의 스폰서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로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GNH 로션 이렇게 주문하셨죠?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사실 몰랐어요. 그 영어 GNH 로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빨간 뚜껑을 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 그 정도로 파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계속 저한테 오죠. 이렇게 계속 오시죠. 근데 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냐면은 쇼핑을 가도 탁탁탁 가서 그 사가지고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인도어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다 노하고 그거 하나만 제가 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격이 유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영업 잘했어요. 저요. 되게 잘했어요. 남편 수입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게를 딱 내놔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가게를 하면서 뭔가 느낀 거예요. 대형마트가 저희 동네에 생긴 거예요. 홈쇼핑에서 속옷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빨리 제가 안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영업한 사람들은 안 될 때 가게를 내놓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될 때 가게를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 그 속옷을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이 매출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그걸 인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을 못하고 간두셨어요. 제가 잘한 거죠.
저는 지금도 남자분들이 딱 오시면은 속옷 가게를 제가 1년 했잖아요. 100, 95, 105, 110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한 번 오면은 와이프 거 사러 오면은 그 와이프 사이즈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슬립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속옷 사러 왔을 때 그 아내의 속옷 사이즈를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집어서 펼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의 아내가 심플한 걸 좋아하는지 망사를 좋아하는 건지 요란한 걸 좋아하는지 레이스를 좋아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구매 갈 때 그걸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하고 다시는 사이즈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100 사이즈를 펴놓고 105 사이즈를 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은 그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런 정말 0. 몇 %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옷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살림을 하려고 집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집에 있었는데 이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저희 스폰서님 집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제가 약속 있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한 5번 정도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왔냐면은 일산이 집인데 비가 정말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 사이를 뚫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한 5번 정도 만났는데 강장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여자 머리 웨이브가 다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1시간 반을 걸려서 왔다는데 그 연민에 따라간 거예요. 이른 강의장을. 제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잘 모르는 분, 이름도 모르는 분 여기 따라왔잖아요. 제가 한 3-4번째 줄에 앉아있는데 뒤에는 돌아볼 수가 없었고 제가 앞에 보고 옆에 보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다 갔어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관찰하느라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강사의 스타일을 보고 막 깻잎 머리를 했네, 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었네, 그런 거 관찰하는 게 1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관찰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마케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제품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마케팅 80만 마케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80만 마케팅을 딱 설명하는데 이게 저한테 딱 왔던 거죠. 어머, 노력순이래. 저 이름 몰랐거든요. 저 여자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네? 내 노력순으로 되는 거네? 어머, 인세 수입이래. 이게 인세 수입이래.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일이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독립된 자영사업? 독립된 자영사업이라는 게 저는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영사업을 했고 저는 뭔가 일을 해도 직장을 능력도 없었지만 직장을 다시 나가서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해야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간두면은 또 뭘 하지? 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립된 자영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거기서 느꼈냐? 아니에요. 왔었어요. 그냥 왔는데 저한테 우리 지금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었고 네토피아인지 뭐 아마그람 비슷한 거 그런 걸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 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메이 사업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맞대요. 그래서 아메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인물 사진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눕힌 인물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명이 넘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다 줬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를 갖다가 얼마나 집착하고 후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후속 조치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속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 비전을 봤죠. 그때는 CD가 아니고 테이프였어요. 테이프를 주고 책을 주고 잡지 그런 걸 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이해를 했지만 바로 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업한 건 아니었어요. 저 사실은 여기에 계속 잘 모르겠지만 나와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니까 5-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강한 이렇게 충동이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은
친구가 없어요. 뭐 된장찌개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리고 제가 집이 이제 건대다 보니까 목동에 살거나 뭐 김포에 살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무조건 건대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나가고 거기서 만나면 안 나가. 좀 그런 이기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탁 하니까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이미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없었어요. 저는 저거 나는 5년 자신 없어. 한 10년? 10년에서 15년 걸린다면 해보겠다. 그거 하나만 제가 여기서 느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업을 알리려고 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4가지밖에 없었어요. 미팅, 참석, 제품 애용, CD 듣기, 책 읽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 4가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팅장 나왔다가 집에 왔다가 CD 듣고 테이프 듣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명단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제가 아메이 사업 한다니까 길가 가다가 어떤 슈퍼에 가서 치약 쓰는 사람을 갖다가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화장품 쓰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 옆집 할머니가. 그 당시에 할머니가 84세였어요. 소개시켜 주고요. 저희 여동생은 제가 아메이를 얘기하려면은 화제를 확 돌려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플랫팀 되니까 여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명단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구도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9%를 하고 싶은 거예요. 3%, 6%, 9%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거 확 바꾸니까 3%가 되고 6%가 되더라고요. 9%는 이제 여기 나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미팅장에 나와서 팁을 많이 얻어간 사람이에요. 명단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비타민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제품을 전달을 하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세제하고 화장품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지금은 많이 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때 스킨케어를 제가 막 해봤었어요. 팩 발라주고 씻고 와라 발라주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9% 할 때 제가 SP가 꿈이 아니었고 제 꿈이 스킨케어 제품을 우리 그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 있는 거를 가방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 안 하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제 거 쓰는 거 있고 싸가지고 풀었다가 넣었다가 그거 안 하는 게 꿈이었어요. 한 세트가 있고 또 한 세트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해주는 거 갖고 있는 게 제 꿈이었다니까 9%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막 할 때 저희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은 짐을 싸갖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짐을 싸고 가출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제가 피라미드 다단계 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른들도 그러시잖아요. 그 집 하나 있는 거 팔아먹으려고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말대꾸 그랬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피라미드 다단계나 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유선 전화기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3일 만에 저희 집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냉전이 시작된 거죠. 저희 남편이. 근데 1달 반 됐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와 네가 알고 하는 아메이는 너무 다르다. 나는 하란 말을 하지 말고 말리진 않을 테니까 네가 해. 그 대신에 통장하고 도장은 이렇게 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하고 도장을 김치냉장고 위에다가 탁 놓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돈이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엄마 100만 원만 꽂아. 교통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밥은 굶지 말고 다녀라 이년아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 갖고 아메이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 앞에서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을 해서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사실 공유를 잘 못해요. 그거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SP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저랑 같이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SP로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해 하면서 제가 SP를 했고 SP 되고 나니까 또 뭐가 되고 싶은가요? 플랫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SP 됐을 때 사람들한테 플랫팀 된 것처럼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랫팀 됐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팀을 갈 때까지 또 어떤 도구를 잡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48kg, 47kg 했거든요. 바디키를 할 수 없는 그런 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디키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BCB였죠.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을 파트너 한 명도 없었어요. 바디키, BCCP 갖고 갔어요. BCCP 하나 갖고 갔어요. 저는 더블해서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뭔가 잡았어요. 그거 하나 갖고 갔었고, 플래티늄이 돼서 워커힐을 갔는데 아무한테도 플래티늄 됐다고 말을 못했어요. 이미 SP 됐을 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티늄 하다가도 사람들이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고 제품 이렇게 주문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업은 사실은 플래티늄까지는 제가 어떤 막 맨땅에 헤딩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살렸었고, 진짜 사업은 플래티늄부터 그때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은 플래티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래티늄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동생도 플래티늄 되니까 강의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무서웠어요. 제가 플래티늄 됐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가 좀 안 됐었거든요. 어떤 준비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품 데모를 하고 스킨케어를 하고 뭐 바디키를 누군가한테 해보고 했지만 저는 사업 설명은 안 한 거예요. 플랜을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제품 쓰는 소비자는 네트워크로 어떻게 해봤는데 이 후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 경험 부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면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플래티늄 되고 나니까 제 PB가요 1700, 1800, 19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이 네트워크가 정말 무섭구나.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로스멜을 보니까 마이너스 40, 30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사에 전화를 했었어요. 나는 반품한 적이 없는데 왜 마이너스 30이 되어 있느냐, 본사에 막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리더님 루비 가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루비 간 적 없다고, 빨리 마이너스 원상복귀 해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고, 그 정도로 제가 수익 구조의 개념도 없고 뭐 어떤 플랜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 파트너가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였을까요? 제가 플래티늄 갔던 경험을 PT 세미나에 가가지고 제가 아메 사업을 내가 전륜발이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제품만 죽으라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설명은 사람들한테 안 했더라고요. 플랜을 전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티늄 세미나 갔다 와서 제가 마케팅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가고 1년에 루비를 징검다리로 갔었어요. 루비 갔다가, 근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 한 번도 1700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여행은 자동으로 가나 보다 그렇게 알았고, 제가 여행 점수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도 보석핀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파이어를 가고 에메랄드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에메랄드 갈 때까지는 제가 또 어떤 걸 했냐, 바디키를 해서 바디키로 플래티늄이 갔는데 조금 더 좀 성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항상 미팅장에 나오면은 내가 약간 영감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요리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에 한번 퀸으로 한번 성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퀸을 하기 시작해요. 퀸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면서 요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이제 복제하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에 요리를 어쩐 데는 제가 네 군데를 한 적도 있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막 저희 파트너들이 한 주에 요리가 막 열 몇 군데서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공대생들은 요리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공대생들이 요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집에 있는 요리는 못하는데 또 퀸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툴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갈 때까지는 요리를 했었고, 사실은 지금 요리를 많이 못해요. 지금은 파트너들이 요리를 되게 많이 해요. 퀸을 한
3, 4년 정도 제가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퀸 요리를.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했던 거를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복제한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파운더 스피드를 하면서 또 여기 나오니까 여행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도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여행을 한번 가면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결단을 해요. 여행 점수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지금까지도요. 여행 점수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9월 달에 여행 그런 초청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아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해경연도가 끝나기 전에 여행 초청장이 날아왔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여행을 빠지지 않으니까 제가 핀업을 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빠지지 않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은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홈미팅이라는 거 가본 적이 없었어요. 홈미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듣고 집에 가서 해보고 또 듣고 소비자한테 가서 홈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홈미팅을 늘리고 해서 저는 네트워크를 키웠다고 해도 저는 좀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이건 제가 사실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홈미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홈미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기존에 내가 하던 홈미팅을 한번 좀 요즘에 트렌드하고 좀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넘 파트너를 해서 다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렇게 그 리더가 약간 강점인 거 있죠. 어린이 성장 뭐 강점이 있어요. 그거를 딱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게 해서 그거를 약간 모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리더 집에서 그런 걸 재미있는 문화센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홈미팅이라는 거는 제가 사업 설명이라든지 회사든지 뭐 그 철학 같은 것은 여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가지만 저는 그것을 홈미팅에서 막 하려고 했었어요. 홈미팅에서 막 사업 설명도 하고 어떤 막 비전 제시를 하고 그러려고 제가 홈미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지 뭔가 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30명이 넘게 왔었어요. 20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먹을 거리 있는 거를 반은 미리 준비를 해놓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반은 흰으로 보여주자 해서 그걸 했었고요. 두 번째는 연령층이 30대냐 40대냐 유치원 엄마냐 아니면 그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남편의 어떤 건강이냐 아니면은 아이들의 키성장과 면역이냐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제 잔병을 많이 걸려갖고 와요. 그거냐 면역이냐 거기에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의 경험을 다 주부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이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취미로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취미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뭔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아내서 제가 뭘 했냐면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을 준비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와서 내가 주체가 되고 살고 있다.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놓치지 않고 제가 홈미팅을 진행했는데 그게 저희 동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홈미팅이. 그래서 홈미팅도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카톡에 자기네들이 한 명씩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장소가 좁은데 괜찮겠느냐 그런 제가 그런 카톡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카톡을 받았거든요. 근데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이 40명을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홈미팅도 제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했던 거를 한번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제 보소핀에서 한 4년 정도 제가 머물렀어요. 보소핀에 머물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걸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실은 보소핀을 갈 때도 SP를 갈 때도 플래티넘을 갈 때도 누군가가 너 한번 SP 한번 가봐라. 플래티넘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여행 한번 가보지 않겠어? 도전 한번 해봐. 사파이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에메랄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분도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함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독립된 자영사업가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 현재도 이것만큼은 여기에서부터 한 번도 내려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4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내가 올해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은 다이아몬드는 내가 말로만 다이아몬드가 가려고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올해는 다이아몬드를 정말 어떤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해요. 해견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해견연도가 9월부터 해견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미 저는 해견연도를 당겼어요. 개월수를. 그래서 4월부터 해견연도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해견연도 다이아몬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레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명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단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그랬는데 명단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명단은 저 여동생이 플래티넘 돼서 나온 사람이 저 여동생이 유일하게 제가 아는 사람이 여동생이고, 두 번째 레그는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모델하우스에 너무 가고 싶어서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었거든요. 집을 하나 이렇게 계약을 할까 갔는데 거기 모델하우스 이렇게 브리핑 해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명함을 하나 줬어요. 이게 아메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리대가 너무 좋다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리대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명함을 받았고,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생리대를 갖다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생리대만 쓰는 사람이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던 분은 인연으로 해서 뎁스 내려가서 두 번째 파트너가 나왔고요. 세 번째 파트너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아까 그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통해서 이렇게 뎁스 소비자를 만들다 보니까 농협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저한테 화장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모 화장품을 15년 썼는데 이 건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화장품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세 번째 레그가 됐고요. 네 번째 레그는 저희 안티 소비자가 있었어요. 안티. 치약만 쓰는데 항상 치약을 쓰면서 다른 거 쓰지도 않으면서 아메이는 하고 이제 안티 아메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너무 만나기 싫어가지고 경비실에다가 놓고 가버리고 경비실에다 놓고 가버리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못 오고 경비실에다 놓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그 집에 딱 갔는데 어떤 이제 아이 엄마가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엄마를 거기서 아메이 명함을 주면서, 제가 소개를 안 시켜주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한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또 이제 사파이어를 도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레그는 제가 한 7년 전에 우리 본사에서 누군가 소비자를 쓰고 싶다 본사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해피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저희 동네에서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아토피 때문에 본사에 연결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겨울에도 한 번도 난방을 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아토피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빌라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친구가 되진 거죠. 제가 한 15년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분 7년 동안에 약 우정 관계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소비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레그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이 항상 명단은 내 핸드폰 소개가 있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명단을 없는 게 아니다. 내 핸드폰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명단을 내 명단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제 명단으로 잡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언니를 소개시켜달라. 유산균을 좋아하는 언니를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가 부천에 가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안 와도 된다. 나는 알고 잘 안다. 안 와도 된다. 잘 안다.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 설명해주고 우리 유산균이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해주니까 그분이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째 레그가 됐고, 여섯 번째 레그는 제가 우연히 이제 동창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뜨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년 만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연락했는데 너 지금도 그 아메이 사업 하고 있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죠.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아메이 사업 했을 때 그분은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11년 전에
똑같은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를 했었고 그분은 다른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과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 사업에 관심을 갖길래 제가 또 가이드를 했죠. 그래서 6번째 레그가 돼가지고 제가 해견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은 4월부터 저는 이미 해견연도가 시작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지만 내가 왜 안 됐나라고 생각을 저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년 5월에 저희 아메이가 60주년 라스베가스 그런 다이아몬드 이상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서 저는 이미 저를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를 글로 옮겨버린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는 이미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다이아몬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올해 다이아몬드를 끝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도 제가 한 거죠. 늘 파트너들한테 다이아몬드 간다고 외쳤는데 사실은 이거를 미루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한테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너무 정체되어 있는 파트너가 4년, 5년 정도 정체된 파트너가 있었고 계속 플래티넘만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고 SP, GP, 퍼센트 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래 내가 성장을 해야지 파트너가 성장을 하지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바래.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전부 다 스폰서님 저 터널에 있는 것 같아요. 터널에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터널에 있는데 나도 저도 성장의 욕구가 있어서 저도 터널에 있고 에메랄드 핀을 벗어나고 싶고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은데 모든 파트너가 터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핀을 도전을 해야 되나 제가 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기로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진짜 여기에서는 뒤도 물러쓰지 않고 옆도 돌아보면 안 된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제가 목표를 갖고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하니까 실은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지 않았더라면은 파트너들이 어떤 성장의 욕구가 나오지 않고 투잡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거 어떤 수입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안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외치니까 파트너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도전하다가 한두 번 정도 놓친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플래티넘으로 안주했을 뻔했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가고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또 어떤 일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전을 하니까 소비자들도 파트너들도 매해 다이아몬드를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든지 내가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위가 움직인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나의 도전이 내 주위를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어떤 다이아몬드를 딱 마무리하고 나서 다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아직 이렇게 마무리를 못한지 알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도전이 소비자들도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나온 사람도 사실 지금의 여러 명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또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남편도 나와가지고 이제 세미나에서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빨대를 꽂고 살라고 했는데 노후에 내가 너 등에다 빨대를 꽂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농담이지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이 자영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과거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9%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9% 하니까 한 12,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돈도 안 되는데 뭘 하냐. 회사에 나와가지고 나 도와주면은 이 돈이 다 네 돈이 되고, 내가, 너 차도 사주고,
모든 재정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와라라고 했는데 제가 단칼에 난 내 사업을 할 거야 하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사실 승승장구할 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남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향선을 이렇게 탈지라고는 저도 꿈도 못 꿨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거나 제조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다 내리막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은 저희 남편이 맨날 어떤 고뇌와 스트레스와 막 그런 50을 넘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한 아메인데 어쩌면은 한 남자의 인생에 약간 짐을 덜어주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또 남편이 이렇게 어떤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사업한 사람, 자영업한 사람, 어떤 뭐 기업의 뭐 임원인 사람, 나이가 50대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래요. 그 정도로 아메이 비전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제가 이제 9월 달에 제가 이제 아마그람에 이코노미스트에 제 사진도 나왔고 이제 저희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내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펑션에서 이렇게 우리 박경자 리더님이 저한테 이렇게 핀이 이렇게 인정식 해주시는 거,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저도 보냈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다 보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먼저 이렇게 부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사람 눈은 정말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핀을 꽂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누구야 라고 하더래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핀을 꽂아주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포스가. 예, 이건 다 소비자들이 하는 이야기래요. 다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저를 다이아몬드 됐어 막 그렇게 얘기할지, 이거 꽂아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포스가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 눈은 다 똑같다. 예, 그 에너지가 사진 한 장에서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핀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파트너들이. 그래서 파트너들이 보석핀을 다 도전하고 있어요. 올해 다 도전하고 있고 두바이를 다 도전하고 있어요. 한내고도 두바이로 도전하지 않는 파트너가 없어요. 어떤 리더의 어떤 생각과 판단의 결정이 파트너들을 다 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비자들이 핀 꽂아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위에 올라가면 할머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소비자들도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에너지는 스폰서한테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파운더스 9%에서 12%를 6년째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집에 갔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저한테 기자분이 연락이 왔냐면은 인정식에서 찍었던 사진을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저 메일 들어가서 이제 했죠. 근데 그 작업을 소비자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해서 보여주는 게, 그 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어디까지 흘러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어디까지 전파를 할까. 그래서 내가 대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말 능력 있고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만 있어야지만 성장한 줄 알았어요. 제가 감히 말씀해 드려도 되죠? 저는 파운더스 PT부터 저희 스폰서님을 이렇게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해가지고 저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저 에메랄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로지 시스템에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걸 저한테 적용시킨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스폰서, 능력 있는 파트너가 나한테 와서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알아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봤어요. 내가 이거를 툴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거를 봤었어요. 저는
스펙도 없고 평범한 가정주부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전 그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회원번호 만든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시작했어도 노력에 의해서 내가 추월할 수 있고 내 능력에 의해서 먼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봤었어요. 딱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나한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나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된 자영사업이라는 걸 제가 빨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5년 이내에 3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이걸 10년이면 걸리면은 어떤가? 해내면 되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평범한 주부고 능력이 없지만 나를 바라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오고요. 저보다 나은 파트너가 더 나오고 해서 제가 뭔가 하려 하면은 막 조마조마하대요. 실수할까 봐서. 그래서 못하게 해요.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업이 나 혼자 능력이나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저는 빠져있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팀으로 해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연말에 하는 거 저희 그룹 회원 미팅이 있어요. 저 그룹 홈미팅 있거든요. 다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시고 와 해가지고 파티도 하고 하는데 다 자기네 팀워크로 해요. 저는 제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갔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파트너들의 그런 팀워크 그리고 온라인 스폰서님 믿어주시는 믿음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해낸 것은 파트너들의 어떤 팀워크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그거 그다음에 항상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그렇게 믿어주시는 온라인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성공이나 성장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을 남편을 어깨를 사실은 덜어주려고 해서 아이의 교육비에다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찾으려고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피는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지만이 성취가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결정을 해놓고 내가 이걸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 내가 바라는 거 믿고 결정을 하고 해냈더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을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면은 정말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못해. 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해보고 싶어. 이 속에 있다 보면은 된다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그런 후자였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해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이아몬드까지 왔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라고 해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추가 수입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거로 시작했지만 추가 수입 그런 거보다는 주위에서 저를 많이 흔들잖아요. 뭐 하면 잘할 것 같다. 뭐 하면 잘할 것 같다. 우린 그런 유혹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추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정신적인 영혼을 찾게 해준 도구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게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존감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셔서 올해 해견연도에 꼭 내가 바라는 핀, 보석핀, 다이아몬드 핀, 성취
하시고 이루어내셔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